장수 유전자와 생활 습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오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20년간 8천여 명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수의 78%는 생활 습관이었으며 유전은 겨우 22%에 불과했죠. 즉,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진 않으신가요?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음이 쏟아지진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경고음인 겁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달라집니다. 90세, 100세까지도 스스로 걸으며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기준에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동안 여러분도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7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다리 힘이 곧 생명력입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모든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낙상 후 합병증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그 상태로 누워있으면 심폐기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거동불능 상태가 되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넘어진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혼자서도 잘 생활하셨는데 단 한 번의 낙상 이후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하체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해 주시고요. 양발은 바닥에 딱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시간을 재보세요. 12초 이내로 끝내셨다면 하체 근력이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15초가 넘어간다면요. 균형 감각과 근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20초 이상 걸린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지금 내 다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응원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30초 한발서기입니다.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실 때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팔을 벌리지 않고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한쪽 팔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 상태로 버텨보는 겁니다. 30초 이상 버틴다면 균형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20초 정도 버틴다면 보통 수준이고요. 10초도 못 버틴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8세이신데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으니 다리 힘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가시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걷는 게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자 테스트에서 18초가 걸렸고 한발서기는 7초도 못 버티셨어요. 나이에 비해 균형 감각이 상당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 훈련입니다. 아까 했던 그 동작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2번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 2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4주가 지나면 계단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계단 한층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엔 한 층만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이 습관 하나가 하체 근력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계단 2층만 올라도 근력이 한 달에 15% 향상된다고 합니다. 셋째, 균형 훈련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양치하시면서 한 발 들어보세요. 처음엔 3초만 버티시고 익숙해지면 5초, 10초로 늘려가세요. TV 보시면서 발끝 들기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 발끝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동작들이지만 매일 하시면 신경계가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씩 돌립니다. 이 동작은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작은 낙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은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의자 테스트가 12초로 줄었습니다. 한발서기는 25초까지 버티셨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가벼운 등산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자기 발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에서 1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15분의 하체 근력 운동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6.8년 늘어났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노인의학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한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를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를 움직이는 건 단순히 걷는 힘만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키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체 근력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요리를 하고,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행복이거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체면을 지키는 길이고 효도하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조차 버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TV 보기 전에 딱 5번만 해보세요. 그게 내일의 근육이 되고 내년의 건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리 힘은 곧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2번째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심폐회복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차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십니다.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헉헉거리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심폐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금방 회복합니다. 갑자기 아파도 빨리 낫고 감염병에 걸려도 잘 버팁니다. 반대로 심폐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아파도 크게 번지고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작은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고 폐렴이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폐회복력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한 단각에 우리의 불라. 첫째, 계단 2층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2층 정도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분 쉬어봅니다. 단 1분만 지나도 숨이 곧 가라앉고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폐회복력이 아직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분이 지나도 여전히 숨이 턱 막히고 말이 끊겨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조금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심폐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검사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걷기 회복 테스트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5분간 걸어보세요. 걸음을 멈췄을 때 호흡이 금세 가라앉는다면 심폐 회복력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다면 심장과 폐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가끔 다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근이 약해지고 폐활량도 줄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이었죠. 방치했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76세인데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폐회복력은 단순히 운동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심장이 강하면 온몸에 피가 잘 돌고 폐가 튼튼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과 직결되는 원리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심폐기능이라고요. 암보다, 당뇨보다, 고혈압보다 심폐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폐회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인터벌 걷기입니다. 2분은 빠르게, 2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5회 반복해보세요. 총 20분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심장 박동의 탄력성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를 3개월 하면 심폐기능이 평균 23% 향상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얼마나 빠른 걸까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 조금 힘든 정도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걸으세요. 둘째, 숨 불어내기 훈련입니다. 풍선을 불거나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을 하세요. 이 동작은 폐의 탄력을 길러주고 호흡을 강화시킵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해보세요. 폐 속 깊숙이 있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천천히요. 그리고 입술을 오므린 채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의 2배 시간 동안 내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노래 부르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래하는 행위는 호흡근 운동 그 자체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으로 노래하면 폐활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 찬송가 한 곡 불러보세요. 하루 20분만 노래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70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10분씩 인터벌 걷기와 노래 부르기를 병행하셨습니다. 2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폐 기능이 50대 후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랐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숨이 덜 차니 외출도 늘고 사회적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우울감도 사라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심장이 강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호흡이 길어야 생명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심폐가 약하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심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심폐 회복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심장은 무리보다 규칙을 좋아합니다. 한번 크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내일 아침 꼭 한번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 점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심장, 튼튼한 폐를 만들어 봅시다. 잠깐 하나 더요. 3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으세요. 3번째, 수면의 질과 낮잠 습관입니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결국 노화를 빠르게 가속화하게 되죠. 그럼 좋은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60세 이후에는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밤새 잤는데 피곤하다면 숙면이 부족한 겁니다. 셋째,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온다면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신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TV 보다가 무심코 졸아본 적 있나요? 저녁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개가 꾸벅 떨어진 적은요? 이게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면 뇌와 심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낮잠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20분 이내, 짧은 낮잠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망치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낮잠은 약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받으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세요. 저녁 식사도 늦게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서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화면을 멀리 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들을 지킨 분들은 불면증 약을 줄이고 심지어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 두뇌의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와.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뇌는 평생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운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7%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대, 8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의 잠재력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뇌 유연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점점 좁은 길만 반복하게 되고 쉽게 굳어버립니다. 새로운 기계를 배우기 싫어하고 자주 쓰던 길만 고집하며 익숙한 음식만 찾는 분들이 극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식당에서 키오스크 사용은요? 하지만 작은 시도만 해도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해 쓰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것, 이런 일상적 행동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젊음을 되찾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듯 두뇌 운동도 필요합니다.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기. 언어, 음악, 그림,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낯선 경험을 시도하기. 늘 같은 길만 걷던 산책, 다른 길로 가보세요. 셋째, 양손 교차 사용하기. 왼손으로 양치,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바꿔보기. 넷째, 사회적 교류 늘리기.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뇌는 수십 개의 영역을 동시에 씁니다. 특히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뇌의 종합적 기능을 모두 동원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사회적 관계가 창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회계사로 숫자에만 익숙하셨죠. 퇴직 후엔 집과 마트만 오가며 단조로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6개월 후 양손으로 간단한 연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우울감이 줄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올랐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뇌를 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기준,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임플란트 했으니 괜찮지 않나? 틀리기면 문제없잖아.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씹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둘째, 침 분비가 줄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가 줄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넷째,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천여 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자연치아를 2개 이상 보유하며 씹는 힘이 유지된 그룹은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씹는 힘이 떨어진 그룹은 폐렴, 치매, 근감소증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씹는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30분 후 양치질입니다. 바로 양치하면 산성화된 입안에서 에나멜층이 손상됩니다. 30분 기다렸다 닦으면 치아가 더 오래 갑니다. 둘째, 혀 클리닝입니다. 혀 표면 세균은 충치와 잇몸병 원인입니다.
혀 전용 클리너가 있다면 좋고, 없다면 칫솔 뒷면으로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셋째,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호두, 아몬드, 오징어 같은 음식은 치아와 턱 근육을 단련하는 천연 헬스 기구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하루에 조금씩 씹다 보면 저작근이 강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는 순간 침이 분비되고 침에는 소화 효소뿐 아니라 세균 억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씹는 행위만으로도 소화, 면역, 구강 건강이 동시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씹는 힘은 뇌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씹을 때 턱 관절이 움직이며 뇌혈류가 늘어나는데 이 과정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아가 튼튼한 어르신들은 인지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28%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장수 체질의 마지막 관문, 그것은 튼튼한 치아와 강한 씹는 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조금 단단한 음식을 꼭 씹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입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12초 이내로 끝내실 수 있으신가요? 30초 한발서기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이 2가지만 확인해도 낙상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곧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의자 스쿼트, 계단 오르기, 균형 훈련, 발목 돌리기 이 4가지를 매일 하세요. 2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심폐 회복력입니다. 계단 2층 오르고 1분 쉬었을 때 숨이 금방 가라앉나요? 걷기 회복 테스트, 5분 빨리 걸었을 때 호흡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인터벌 걷기, 숨 불어내기 훈련, 노래 부르기 이 3가지로 심장과 폐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세요. 세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침 햇볕,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저녁 식사 시간 조절, 잠들기 전 화면 멀리하기 이것만 지켜도 불면증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두뇌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학습, 낯선 경험, 양손 교차 사용, 사회적 교류 이 4가지로 뇌를 젊게 유지하세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에 도전해보세요. 5번째,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식사 30분 후 양치질, 혀 클리닝, 단단한 음식 씹기 이 3가지로 구강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은 소화, 면역, 인지 기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셨나요?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1-2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순간 누구나 장수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열쇠는 유전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것처럼 78%는 생활 습관입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를 꼭 점검하시고 하루하루 실천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으시죠? 또래 친구들보다 젊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그 꿈 우리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 5번, 계단 한층 오르기, 인터벌 걷기 20분, 노래 한 곡 부르기, 새로운 앱 하나 배우기, 단단한 간식 조금 씹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오늘 저녁 해보세요. 그게 내일의 건강이 되고 내년의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5가지 중 몇 가지에 해당된다고요. 적어주시면 서로 비교하며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 한상 가족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